19대 대통령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후배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막말 설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발언입니다.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로운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로운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개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이 도둑놈. 예, 강병규 기자. 지금 발언을 들어보니까 저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 중은 굉장히 상당히 수위가 높게 들리는데 결국은 진보 대 보수, 자기 지지층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그런 말들은요. 우선 하나 설명드리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경남지사 시절에 자신의 정책 지향점을 반대했던 그 반대파들에게 던진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좀 통쾌함을 좀 선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이 자신을 둘러싼 그 색깔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종북몰이를 한다라고 지긋지긋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던졌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본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던진 말들인데, 자, 홍준표 후보 그러면은 워낙에 초반부터 막말 논란이 좀 많이 벌어졌었더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말 중에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평소에 해왔던 발언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들려드렸던 발언이 좀 세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에서도 바로 반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다급해진 게 아니냐면서 홍 후보가 이제 거센 추격을 하고 있으니 문 후보가 긴장감과 조급함을 감출 수 없었는지 막말이 시작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홍 데스크 지적하셨듯이 본인의 지지층 결집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을 보고 더욱 메시지를 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용인되는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좀 거친 말들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칠어진 입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민주당은 홍준표 후보를 또 겨냥해서 막말 10대 퍼레이드 이렇게 공개하고 공격까지 하고 나선 것 같아요. 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서 한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직설적으로 했던 건데요. 두 번째는 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억울한 죽음을 대선에 이용한다며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비난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다 니까짓 게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것은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방송국의 경비원에게 던진 말입니다. 이로써 이외에도 한 10가지 정도를 문재인 후보 측이 꼽았는데 우선 간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 지금 강병규 기자 설명대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비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마치 직접 홍준표 후보만 겨냥한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 후보 측 박강원 공보단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마치 입안에 독을 문 듯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홍 후보는 언론 환경과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비틀까 생각한다면서 보통의 시민들이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막말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대선 후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박강원 공보단장 왜 이제서야 저렇게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을까요? 그게 더 궁금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주로 전해드릴 때는 문모닝, 안모닝 많이 전해드렸었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 간에 격한 설전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어제부터인가요?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홍준표 후보의 과거 막말, 10대 막말을 다 추려서 공격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를 문 후보 캠프 측에서 생각할 땐 충분히 벌렸고 이제 막판 선거 양상에서 보수층이 결집해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이제 지지율 추격세가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아주 비난 수위도 되게 높았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어진다. 그리고 막말로 국민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정말 헌정사상 이런 후보는 없었다. 이러한 말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막말 리스트까지 뽑아놓고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옛날 얘기까지 모두 과시화가 되면서 과거의 한 말들까지 또다시 말 좀 너무 심하다. 이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말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텐데 하지만 홍 후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언론 또 여론조사 기관까지 싸잡아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들을 다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출마 선언할 때 8%였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8%야. 이런 도둑들이 어딨나? 이런 내가 집권하면 이거 없애버린다고. 네, 이현수 기자. 네. 말을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홍준표 후보는 저렇게 계속 거침없이 막말 논쟁까지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거친 말을 그렇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방금 전에도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는데 그 전에도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낸 바에 따르면 이제 홍 후보 캠프 측 관계자가 허위 여론조사를 SNS 상에서 올려서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지는 결집시키고자 하는 보수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홍 후보가 중도층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사실 저런 말들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홍 후보가 노리는 지지층은 이제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소극적으로 돌아서 있고 마음을 닫고 있던 보수층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결집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거친 말들, 지지층들에게만 통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결국은 저게 표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지율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겨냥한 바가 약간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접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자, 우선 1위는요, 문재인 후보가 43.1%로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안철수 후보가 23%, 3위는 17.4%로 홍준표 후보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자,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여전히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강 나머지 2강 구도였다가 지금은 현재 1강 2중의 그런 자, 지금 한번 보면 밑에 작은 글씨라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안철수, 홍준표 후보 지금 보기에는 한 5.6%포인트 차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에 따라서 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